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방 오늘 2월 4일 입춘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웜의 소통하고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울증을 체슬리 테라피로 치유 중입니다. 하루 사이에 지역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 시장에 여유롭게 볼 수 있는 나한테 칭찬해주고 싶네요. 변동성에 익숙해야 됩니다. 변동성에 익숙하지 않으면요, 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예전에 인피니티 때도 제가 그런 분 계시다고 했잖아요. 자금이 한 17억 정도 큰 자금을 가지고 계시고 자녀분들도 다 잘 됐어요. 잘 됐는데 항상 그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그리고 만나 뵈면 항상 이 미간을 잔뜩 찡푸린 얼굴로 전문에 막 한숨 쉬시면서 그러면서 주식을 하시거든요. 그때 코로나 직후에 저 수익이 되게 잘 날 때였어요. 잘 날 때인데도 늘 보면 미간 찡긋거리시고 그 하루하루 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막 놀라서 또 물어보시고, 그래서 그때 1월 초에 저희가 자금을 안 받는다. 그리고 5월 달에 주식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1월 달에 주식을 1, 2월 달에 주식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재산도 많으시고 아이들도 잘 돼 있는데 이렇게 주식하면서, 이 주식이라는 게 변동성 자산인데 거기에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얘기하고 돈 찾아가셨어요. 그랬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회사에 일임을 맡기고 대표 전화로만 한 50통 이상 전화가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매니저 바꿔달래 해서 또 우리 담당 매니저한테도 보면 문자 온 걸 제가 다 봤었거든요. 보면 솔직히 참 예의도 없고,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제가 저기 에너지 버스 있잖아요. 에너지 버스, 요체. 저희 인턴 직원들이나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저 책을 선물해 준 데 있잖아요. 에너지 버스의 핵심은 나 자신이 어디에 가든 다른 사람의 저 사람 만나면 참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뿜뿜해지는 그런 에너지 CEO가 돼야 된다. CEO가 Chief Energy Officer,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에 있는 분이죠. 반대에 있는 분이 에너지 뱀파이어죠. 저 사람만 만나면 기빨리고 뭐 에너지 다운되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동호회에서든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오롯이 다 우리 담당 매니저한테 다 전달을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우리 담당 매니저가 되게 착하잖아요. 그게 예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1절 그 장중에 특히나 지금 저희가 운용하는 자금이 1인만 9천억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스톱할 건데요. 그 다른 분들한테 그 자산을 운용하는데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식을 하시면 안 되는 분이거든요. 그 변동성. 근데 제가 저희 오시는 고객분들한테 최근에 제가 그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왜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버냐면, 주식도 우량한 주식은 뭐 연평균 30, 40%도 나오고요. 지수만 사도
예, 지수만 사도 연평균 10%는 나온다고. 그죠? 예, 지수만 사도 S&P 500이 됐든 우리나라 코스피가 됐든 그 코스피 지수는 배당을 반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코덱스 200에는 배당이 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수 수익률보다 좀 더 높아요. 지수만 해도 은행 예금하는 것보다 훨 낫거든요. 근데 왜 어렵냐면 이 변동성 때문에 떨어질 때 오히려 주가가 싸졌는데도 밑에서 못 사고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대로 쫓아서 네, 포모 현상으로 사고 그런 게 이제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게 주식 투자도 이 변동성 때문에 공부 그다음에 마음 관리 지피지기인데 그죠? 시장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시장이 주식의 그 변동성 자산이라는 그 속성도 모르고 내 마음이 모든 사람이 축구 배우고 골프 배우고 배드민턴 배운다고 모두가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피아노 배우고 그림을 배우고 적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적성에 너무 소심하고 세심하고 성질 급하고 네. 그런 분들은 주식이 성격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걸 떠나서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도 수익을 잘 내고 있는데 이 2월 달부터 1월 달에 장대 양봉이 있으면 2월 초 첫째 주까지는 보통 강세가 이어지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주 좀 밀리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예민한 분들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을 주식을 일단 좀 줄여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주식 판 것 가지고도 바로 전화 와가지고 엄청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되게 곤란해하길래 제가 직접 전화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고객 성향에 따라서 주식이 변동성이 이제 앞으로 심해질 건데 이 심해지는 변동성에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위너는 저희한테 그 스트레스 주식 변동성이 주는 스트레스를 다 맡기고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찾아가는 게 그게 제일 이득이라고. 그러면 돈은 저희가 벌고 또 시간은 시간대로 얻고 그죠. 일거양득인데 돈을 저희한테 맡겨놓고 그 변동성의 스트레스를 저희한테 다 전가시키는 분은 저희 다른 고객분들의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크게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이제 2월, 3월 지나가면서 이 변동성이 크다라고 싶을 때는 그런 분들은 특별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가 변동성이 없으니까 제일 마음이 편안하실 거라고. 그런 말씀도 좀 드렸었는데 여유롭게 시장에 여유롭게 볼 수 있는 나한테 칭찬해주고 싶네요. 하신 말씀에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식이 변동성 자산에 내 마음의 변동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야 이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주식은 요만큼 변동성이 있는데 내 마음의 변동성이 이렇게 큰 분들은 원칙을 정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변동성이 너무 큰 분들은 아예 1임이든 랩이든 맡겨놓고 아예 계좌를 나는 안 보겠다. 어제 어떤 분은 앱을 지워버리셨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발굴을 하시든지 그게 안 되시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안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 박지성 선수나 손흥민 선수가 축구로 그렇게 큰 돈을 벌었다고 나도 축구로 큰 돈을 벌어야지. 그렇게 하려면 손흥민 선수만큼 엄청난 인내의 시간을 갖고 혹독한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은 없거든요. 그러면 나랑 내가 이 주식 투자는 좀 안 맞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변동성이 좀 적은 자산, 부동산 있잖아요. 예. 부동산 좋은 집 한 채 사는 거, 네, 그 부동산 투자가 훨씬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형님 아버지 얘기하실 때가 제일 부럽습니다. 아들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더 간절하네요. 40년은 오직 북의 동향만 보면서 국방을 지키다가 10년 전부터 제주에서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다가 갑자기 지난해 10월 추석 때부터 채슬리를 보게 되고 주식을 하게 되고 지금 매일 7시 출근 8시 넘어 퇴근. 과연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삶. 오늘 대표님 아버님 버핏 그리고 김영석 교수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묘한 심정이라 난 과연 어떻게 될지 이 시점에 채슬리 때문에 매일 즐겁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불장이네요. 유동성의 힘이 정말 대단한가 봐요. 유동성에다가 이익 모멘텀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합니다. 우리나라가. 저는 매일 러닝하면서 웜의 심박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차분한 전문의 목소리 덕분에 호흡을 좀 더 고르게 조절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간 전망 참가했었는데 열기가 뜨거웠네요. 갑자기 어머니가 호출하셔서 녹화 후에 다른 분들 이야기 못 듣고 급하게 나와서 아쉬웠습니다. 우리 타밴드님도 왔다 가셨네요. 네. 전무님이 신문 읽으실 때 저도 같이 소리내어 읽어요. 그러면 집중도 이해도 훨씬 잘 되더라고요. 물론 졸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신문에 쭉 읽을 때 그걸 따라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매일같이 신문을 거의 1시간 동안 신문이랑 댓글을 읽다 보니까 발음도 좋아지고 발성 등등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형님 따라서 온누리 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뒷좌석에 앉아 계시는 분 얼굴은 못 뵀지만 완전 아나운서 목소리더라고요. 여성분이셨는데 내가 자주 듣던 뭐 MBC, KBS, SBS 그 아나운서 목소리 너무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 정말 뒤로 한번 돌아보고 한번 어떤 분이신가 보고 싶었었는데 계속 이렇게 읽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읽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철자 이런 문법 이런 게 좀 자꾸 까먹게 되거든요. 네, 저도 까먹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쓰는 거였지? 네, 까먹게 되는데 그래서 활자를 그냥 눈으로 대충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활자를 하나하나 또박또박 이렇게 소리내서 읽게 되면 일단 혀를 움직여야 되니까요. 내 건강에도 좀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박또박 읽다 보면 확실히 여기 써놓으신 것처럼 집중도도 있고 이해도 되고 그리고 좀 더 이게 우리가 읽어주는 거를 듣는 거는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듣는 건데 같이 따라 읽으면 내 자신이 패시브에서 액티브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받아들여지는 게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읽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막 숫자가 어제도 삼성전자 19%, 그리고 애플이 19%, 그리고 오포, 비보, 샤오미 또 다 합쳐가지고 무슨 32%인가 뭐 그런 숫자가 기억나는 이유가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었기 때문에 그런 숫자들이 기억이 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파란 비가 주룩주룩, 오늘은 빨간 비가 주르륵. 참으로 브라이어티하네요. 이럴 때일수록 단단한 채슬리 닷줄을 꼭 잡고 가야 할 듯 싶습니다. 울렁증이 심한 장이지만 이 또한 공부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장은 이런 변동성이 그게 주식시장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시장의 속성 때문에 아무나 초보자가 쉽게 돈을 못 벌게 만들어 놨습니다.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축구 한 3개월, 1년 하고 프로리그 가서 돈을 벌 수 있다? 골프 한 1년 치고 프로리그 가서 돈을 번다? 네, 1년이 뭡니까? 아마추어 골프 30년 쳐도 예, 프로들이 치는 그 챔피언티 가서 쳐보잖아요. 아, 내가 80대 요즘 초 치는데 하고 챔피언티 가서 쳐보잖아요. 그러면 챔피언티 가서 그것도 이제 땡그랑 소리 날 때까지 오케이 안 받고 네, 무조건 100 넘어갑니다. 무조건. 네. 80대 초반 치시는 분들.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이제 투자 못 하겠어요. 변동성이 너무 커서 스트레스 받아요. 금액이 커지니 더 심해지네요.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수익이 많이 남은 날수록 결국은 주가 그래프처럼 언젠가 떨어질 때 결국은 또 많이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는 것도 실력이지만 지키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타이거 우즈가 숲에 아니면 우리 박세릭 선수가 해저대 옆에 공이 떨어졌을 때 아마추어는 그거 못하죠. 근데 거기서 양말 벗고 들어가 가지고 그걸 탁 쳐올려 가지고 팟세이브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수비력도 아마 테스트를 하는 해가 될 겁니다. 11월에 찾아뵙고 오늘은 아들과 딸이랑 같이 대표님 만나 뵙고 오니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뭔가 책임감도 듭니다. 네, 오늘의 한 일을 정말 잘했다고 칭찬 듣고 싶네요. 네, 아드님하고 따님 같이 오셨었죠 어제. 네, 저희는 제가 그 애들 오면 막 괜히 막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98년생 뭐 물어보고 그리고 부자 되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죠. 맞아요. 주식하면서 아들이 말 거는 것도 귀찮아요. 네, 아들이 말 걸면 잘 받아주셔야 됩니다. 네. 나중에 안 그러면 내가 아들한테 말 거는데 아들이 잘 안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 오랫동안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워맨 신박 들으면서 전무님 얘기가 재밌어서 항상 혼자 깔깔대면서 웃는데요. 다른 분들을 재우기까지 하시다니 전무님 다재다능하십니다. 저처럼 혼자 기득거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셨습니다. 전무님 정말 웃기거든요 하셔가지고 진짠가? 네, 했는데 또 바로 밑에 댓글에 아재 개그 으뜸이에요. 아재 개그. 네, 아재 개그란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재 개그가 아니라 세련된 개그로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스러울 때는 확신을 주시고 들뜰 때는 차분함을 당부하시는 전무님이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나에게 채소를 랩은 신세계입니다. 네, 아마 신세계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죠? 저도 롤 모델이 있어요. 가천대학교 이기려 총장님요. 그러니까요. 와, 이기려 총장님은 지금 봬도 눈이 미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만화 캐릭터잖아요. 이기려 총장님은. 지금 90대 중반 아니세요? 몇 년 전에 신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한 68세? 그죠? 한 60대 후반처럼 보이시는데 연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계려 총장님은 보면 참
감동적인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롤 모델인 것 같습니다. 참 본인 스스로도 그렇지만 참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오래오래 그죠. 우리 이기련 총장님도 125세까지 앞으로 아직까지 한 30년 남으셨다 그죠. 저희랑 건강하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일임하러 가려고 계획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꿈이 깨어지는 건 아니겠죠. 네. 내년이면 네, 올해 말부터 또 내년 아주 또 좋은 장이 오거든요. 올해 말부터 내년은 사실 지수가 그렇게 막 올라가는 장이라기보다는 지수는 위에 붙잡아 놓고 난 종목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뭐 그런 주식들이 막 움직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주식시장은 비 올 때는 우산장수, 네. 해가 쨍쨍하고 더울 때는 아이스크림 기업을 사면 되니까요. 코스피 2500에서 3000보다 지금이 심적으로 더 힘이 드네요. 오늘도 마음의 평화를 찾아 영상 뵙고 갑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식으로든 뭐 부동산으로든 그 자산 가격이 랠리, 이번에 은 가격이 뭐 얼마 올랐다 뭐 하면서 하도 이제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포모 현상을 안 겪을 수는 없습니다. 안 겪을 수는 없지만 내가 잘 모르는 자산,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내가 그 부분에서 노력을 안 했는데 어떤 자산이 올라가고 그걸 나는 왜 못 먹었나, 나는 그렇게 자책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되게 공평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돈을 버는 거고요. 손흥민 선수가 얼마를 뭐 아니면 뭐 방탄소년단이 됐든 우리 언론을 통해서 와 엄청난 또 소득을 얻었다 뭐 그거는 그분들의 노력이 있는 거고요. 근데 왜 주식이나 이 부동산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냐면요. 약간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불로소득이라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도 너무 불로소득이라는 그 고정관념, 선입관념이 있거든요. 근데 30년, 20년, 10년 동안에 그 우리 버스비 오른 거라 버스비는 그나마 그 정부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고 있지만 그 물가 오른 거랑 감안을 해보면 별 차이 없습니다. 네, 별 차이 없고 그 올란 가격, 부동산 가격의 또 절반은 일반 과세만 하더라도 45%를 올란 거에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오른 가격의 45%를 토해내면 실제로는 물가보다도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한 주택을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뭐 80% 이렇게 감면을 해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뭐 부동산을 그렇게 부동산으로 뭐 가격이 얼마 올랐다 뭐 이랬을 때 그거는 있죠. 부동산을 내 돈으로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무리해서 사야 되는데 그 무리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그 무리수를 드는 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는 안 하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뭐 이랬을 때 할 걸 이런 생각도 들고 괜히 물가가 올란 건데 그게 물가 올란 것만큼 어떻게 보면 내 노동소득을 주식을 하자니 주식은 두렵고 그죠? 그래서 성격에 맞는 부동산에 투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 전원주 선생님처럼 그 하이닉스 사가지고 대박 터뜨렸다.
그걸로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주식도 뭐 불로소득처럼. 근데 많은 실패를 통해 가지고 나만의 투자 방법을 찾은 거잖아요. 그 축구 선수나 골프 선수들이 그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프로가 된 것처럼 주식도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인턴 프로그램도 하고 제대로 주식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턴을 하세요 해서 지금 2년차 되신 분들도 계시고 하면서 확실히 실력이 는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튼 말이 길어졌는데 투자에 대해서 너무 이게 불로소득이다. 네, 이렇게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요. 좀 마음의 안정을 가져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고, 우리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분들 보면 돌아가신 법정 스님이나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한번 보세요. 돈을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다. 저 사람이 1000억 부자로 돌아가셨다. 네, 그 1000억이든 500억이든 그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그렇게 버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법정스님 말씀처럼 맑은 가난,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그 맑은 가난의 의미를 담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필요한 것 이상의 부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투자 전문가잖아요. 저는 투자 전문가라서 프로 골프 하셨던 분들이나 뭐 우리 임진환 선생님 같은 분들 보면 그동안에 그 프로를 하시면서 그렇게 갈고 닦았던 실력으로 잘 치시잖아요. 지금도 아마추어 분들이랑 툭툭 쳐도 네, 화이트에서 치시면 가볍게 60대 후반 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투자 전문가니까 저절로 이제 돈이 불어나는 거지. 저는 이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에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돈은 버는 방법보다는 돈을 어떻게 좀 가치 있게 잘 써야 되나, 이게 오히려 더 고민입니다. 저번 주 박서리에서 최성문님과 박승구 매니저의 조정에 관해 대처하는 부분을 뜻깊게 들었는데 바로 조정이 와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와서 현금화 시키는 방법으로 저가 매수를 하는 것과 조정을 무던히 지나가며 홀드하는 방법 중 수익률은 조정이 지나가고 붙잡고 있는 편이 수익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늘 조정이 올 때마다 두 가지 방법을 두고 고민하는데 다음에는 계좌를 분리해서 체리피킹하는 연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이 폭락하며 조회수가 증가한다니 뜨끔하네요. 1년을 매일 퇴근길 유튜브 시청하다가 저도 어젯밤 늦게 홀린 듯 채슬린 듯 가입했습니다. 2월 전망 설명의 영상 아마 오늘 올라갈 것 같은데요. 어제 올라갔나요?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서 뵙고 주식은 안 해도 뵙고 싶다는 생각이었는데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1.5배속으로 들어서 저희 아이들에게는 채슬리 아저씨는 말을 빨리 하는 아저씨입니다. 정배속으로 들으니 성시경 저리 가는 감미로운 수면 방송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졸립던 안 졸립던 웜의 심박은 사랑입니다. 네. 저도 제 거는 1.5배속으로 듣습니다. 1.5배속으로 들으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말도 좀 약간 빨리빨리 하면서 되게 스마트해 보이더라고요. 말을 빨리 해요. 그러다가 정배속 딱 되는 순간 이 사람 왜 이렇게 말이 느려요? 눈은 확 바뀌더라고요. 금과 은이 왜 폭락했는지 이유를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샀기 때문입니다. 여태 알고 싶지 않은 종목이었는데 나만 없는 것 같아 샀다가 그래도 마이너스 훈장을 당분간 들고 가려 합니다. 들뜨게 될 때 회초리처럼 따끔하게.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5만 달러 깨질 수도 빅쇼트 실제 주인공의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모닝브리프 때 우리 박준혁 주임이 이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 커버를 해주는데요. 반등 자리에서 반등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가 한 시장의 90%는 투기적 거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스페큘레이터. 그 스페큘레이터들이 가장 투자 의사결정에서 많이 참고하는 지표가 다 차트거든요. 그러면 그 차트 자리에서 반등이 들어가야 되는데 반등이 왜 못 들어가지? 네, 그건 펀더멘탈이나 아니면 수급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 자리에서는 반등이 들어가야 하는 걸 노리고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누군가 때린다는 거. 그리고 또 되게 분위기가 험악할 때 분위기가 험악해서 더 빠질 것 같은데 여기서는 왜 올라가지? 네, 뭔가 펀더멘탈 개선이 있을 때 내부자들에 의해서든 스마트머니에 의해서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또 강하게 반등이 들어갈 때 반등 자리가 아닌데 강하게 또 반등이 들어갈 때 네, 그럴 때 의심을 해보고 네, 분석을 해보는 거죠. 펀더멘탈을. 자, 비트코인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화 빅쇼트 실제 주인공이자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마이클 버리가 최근 비트코인 폭락이 전체 금융시장에 연쇄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버리는 서브스택 뉴스레터에서 비트코인이 중요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 막대한 가치 파괴로 이어지는 역겨운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역겨운, sickening 시나리오. 그 속이 좀 메스꺼워 가지고 우리가 멀미가 나거나 속이 메스꺼거나 나 좀 안 좋아 이럴 때 I'm sick. 그죠? Are you sick? 좀 뭐가 안 좋아 보이면 Are you sick? 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좀 토할 것 같다. 그럴 때도 I'm sick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역겨운 sickening 시나리오라는 표현을 썼네요.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7% 넘게 내린 72,867달러를 기록했고요. 지난해 10월 사상 최고치 대비 지금 40% 이상 폭락한 수치로 주말 심리적 지지선 붕괴와 함께 24년 11월 트럼프 재선 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24년 11월 이후부터 올라갔다. 작년 25년에도 올라갔었는데 그죠? 네, 다 반납을 했습니다. 버리는 이번 하락장이 기업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래요? 그는 현 시점에서 10% 추가 하락 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등 대량 보유 기업은 수십억 달러 적자를 볼 것이라면서 이 경우 자본시장 자금 조달이 사실상 막힐 수 있다고 우려를 했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공격 매수해서 지금 세계 최대 보유 상장사가 된 회사입니다. 또 이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이란 믿음도 깨졌다고 보는데 지정학적 긴장과 달러 약세 우려 속에서 금과 은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때 비트코인은 주춤했기 때문이다. 그는 비트코인이 순수 투기 자산임이 드러난 셈이라고 꼬집었고요. 특히 가상자산 충격의 원자재 시장 전이 가능성을 경고했는데 버리는 주말
금과 은 가격이 10에서 30% 폭락 배경에는 코인 하락이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투자자들이 코인 귀금속이 엮인 토큰화 선물 등 복합 상품을 이용해서 한쪽 붕괴가 다른 쪽 강제 매각, 마진콜을 부르는 연결고리가 생겼다는 것이다. 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좀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는 지난달 말 코인 하락으로 최대 10억 달러 규모 귀금속이 청산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실물 없는 토큰화 금속 선물 시장 붕괴로 담보 가치가 동반 하락하는 죽음의 소용돌이 데스 스피릿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소용돌이. 말도 무섭다 그죠? 벌이나 최악의 경우 비트코인이 5만 달러까지 추락하는 상황을 가정을 했고요. 이 경우 채굴업체 연쇄도산은 물론 토큰화 금속 선물 시장 역시 매수자가 전무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 내다봤다. 한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제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76,350달러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살짝 한번 보고 갈까요?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보시다시피 고점 대비 현재가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는 37.34 빠졌네요. 1억 7,900만 원에서 1억 1,200만 원이 됐는데 오늘 점심 때도 이 비트코인이 그동안에 코인이 없어서 코인을 좀 사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보시는 게 이게 2018년이거든요. 2018년도에 그때 2,800만 원 갔었나요? 이때 2,600만 원. 2,600만 원에서 2019년도에 얼마까지 빠졌냐면 360만 원 갔었어요. 360만 원. 2,600에서 300. 그 전에도 보면요. 그 전에는 2015년이 있는데 2018년에서 19년까지 요때 그냥 1년 걸렸습니다. 1년. 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가는 시간이 1년밖에 안 걸렸고요. 많이 빠졌잖아요. 2,600에서 400만 원 정도까지 빠졌었으니까 80% 이상 빠졌죠. 요때가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었던 그리고 특히나 11월 달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22년이 있잖아요. 22년. 또 중간 선거가 있었던 22년. 요때 21년 말에 가격이 보면 여기 8,200만 원. 하여튼 뭐 8,200만 원에서 그러고 나서 22년 요때죠. 12월 달에 저점이 나오는데 22년 12월 달에 저점이 얼마냐면요. 2,070만 원이에요. 2,070만 원. 2천만 원이고 요때가 얼마라고요? 8천. 그래서 8천에서 8,200에서 2천만 원 가거든요. 8이 2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75% 빠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게 로그 차트니까 요때에서 요때 빠진 거라 21년에서 22년 빠진 거라 지금 이번에 25년 고점에서 지금 빠진 게 요거예요. 근데 이걸 로그 차트로 보지 않고 이걸 갖다가 일반 선형 차트로 보잖아요. 그러면 차트가 좀 다르게 보입니다. 요거 차트를 그냥 일반 선 차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선 차트로 바꿔보면 와 많이 빠졌네. 그렇죠? 많이 빠졌네처럼 보이잖아요. 요때 21년에서 22년 빠진 것만큼 빠진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요때도 6천만 원 빠졌잖아요.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갔으니까 6천만 원 빠졌으니까 1억 8천에서 지금 1억 1천 됐으니까
그러면 거의 한 7천만 원 빠졌으니까 거의 다 빠졌네 처럼 보이잖아요. 이걸 로그 차트로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로그 차트로 보면 야 여기 노란색 선이 있는 게 이게 월봉이니까요. 5, 20, 60개월 60개월 선이면 5년 이평선이다 그죠? 네, 이 5년 이평선이 지금 있는 자리가 7,665만 원이에요. 이게 가격이 계속 조금씩 올라올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고객분한테는 이번에 비트코인을 사고 싶으시다면 네, 요 8천이 살짝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곧 8천이 깨지면 사든가 아니면 네, 올해 중간선거가 있는 11월에 네, 11월에 사시든가 제 생각과는 달리 수급이 좋아서 네, 단단하게 버티면 그냥 타이밍상으로 11월에 사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머스크 예스 한마디에 들썩 스페이스X와 XAI 합병설 수혜주는 무엇인가? 네, 요즘 난립니다. 이것 때문에. 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AI 스타트업 XAI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페이스X에 투자한 미래에셋 그룹 계열사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이 역대 신고가 냈고요.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주가 급등은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페이스X에 투자한 미래에셋 증권과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 매수세가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스페이스X와 XAI가 양사 합병에 대해서 진전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일부 투자자에게 합병 계획을 알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앞서 미래에셋 그룹은 2022년에서 23년 요때 스페이스X에다가 약 2억 7,800만 달러 한 4천억을 투자를 했고요. 미래에셋 캐피탈이 펀드를 조성하고 미래에셋 증권을 비롯한 계열사와 리테일 자금이 이 LP로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미래에셋 캐피탈이 펀드를 조성했고 미래에셋 증권을 비롯한 계열사와 리테일 자금이라고 하면 이게 미래에셋 증권 고객 자금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런 고객 자금이 들어와서 LP로 이 펀드에 네, 투자자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같은 날 항공우주 분야에 투자하는 마 33의 에런 버릿 CEO가 블룸버그 보도를 통해서 스페이스X 사명인 우주를 탐험하라와 XAI의 사명인 우주를 이해하라 사이에 악수 이모티콘을 넣은 글을 게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스페이스X와 XAI CEO를 겸직하고 있는 머스크 CEO가 또 거기다가 예스라고 댓글을 달면서 합병설을 우회적으로 시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없었는데 이걸 보니까 합병을 하겠네 보니까. 근데 이 사명이 참 멋있네요. 스페이스X의 사명은 우주를 탐험하라인데 XAI의 사명은 우주를 이해하라. 주식 시장을 탐험하라. 주식 시장을 이해하라. 이렇게도 응용할 수가 있겠네요. 탐험하고 이해하고. 머스크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서 스페이스X와 XAI의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AI와 우주 탐사 기술을 결합해서 인류 의식을 우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우주 기반 AI는 규모 확장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도영 애널리스트는 미래에셋 증권에 대해서 향후 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브로커리지 민감도가 높고
스페이스X와 디지털 자산 관련 모멘텀이 존재한다면서 증권업종 최선호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여기 중요한 내용이 좀 들어있는데 리테일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한 거는 맞는데 보통 증권사가 미래에셋 증권뿐만 아니라 뭐 신한금융 투자도 그렇고요. 비상장 해외 기업들 예전에 저도 샤오미를 갖다가 신한금융 투자에 무슨 이런 펀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했었거든요. 상장하기 전에. 네, 그래서 이 리테일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4천억을 투자를 해서 오롯이 4천억이 전부 다 미래에셋 증권이나 캐피탈이 이걸 다 100% 투자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미래에셋 증권도 돈을 태웠지만 일부는 다른 LP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기사에 나오는 그림이 보니까 이 무슨 테슬라 사옥이 아니라 미래에셋 증권 사옥입니다. 이게 아마 을지로에 있는 청계천 옆에 있는 미래에셋 무슨 센터 그 사옥 전경 사진이네. 자, 그 다음 기사는 메타도 자체 AI 칩 승부수 불붙은 HBM 전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AI 칩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메타까지 차세대 AI 칩 출시를 예고하면서 핵심 부품인 HBM을 둘러싼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메타는 올해 상반기 중 3세대 AI 칩 MTIA V3를 공개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이 MTIA V3는 브로드컴과 공동으로 설계를 했고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이 TSMC의 3나노 공정을 통해서 양산이 들어갔군요. 특히 이번 칩에는 5세대 HBM3E를 탑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타는 2023년 첫 자체 AI 칩인 MTIA V1을 선보인 데 이어서 24년에는 TSMC의 5나노 공정으로 제작한 MTIA 2세대를 출시했고요. 불과 1년 만에 공정 미세화를 이룬 3세대 칩을 내놓으면서 자체 AI 인프라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인데 최근 구글이 7세대 AI 칩인 TPU 아이언 우드 마이크로소프트가 추론용 AI 칩 마이아 200을 공개한 데 이어서 메타까지 합류하면서 주문형 반도체 ASIC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AI 연산은 엔비디아와 AMD의 이 GPU가 주도를 해왔지만 비용 부담을 낮추고 성능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칩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트렌드포스는 올해 AI 서버 시장에서 ASIC이 차지하는 비중이 27.8%에 이를 것이라면서 구글, 메타 등 빅테크의 자체 칩 확대 전략이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ASIC 시장이 커질수록 AI 칩의 심장 역할을 하는 HBM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요. 특히 현재 주력 제품인 HBM3E를 두고 메모리 업체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AI 칩 초도 물량까지 사실상 독점 공급하면서 시장을 주도해 왔는데 삼성전자도 HBM3E 성능과 수율 개선에 속도를 내며 반격에 나서면서 특히 메타, 구글 등과 협력해서 ASIC을 개발 중인 브로드컴과의 협업을 발판 삼아 공급 확대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부터 6세대 HBM인 HBM4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분간 AI 칩 시장의 주류는 여전히 HBM3E가 될 전망이고요.
LS증권은 내년 전체 HBM 생산에서 HBM3E가 차지하는 비중이 66%로 올해 87%보다는 낮아지지만 절반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요 HBM4 시장이 열리고요. 내년에 HBM3E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는 87인데 내년이 66. 여전히 내년까지는 이 HBM3E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네요. 아마 이 HBM이 되게 귀할 때 올해 내년까지 이미 다 입도선매하면서 계약을 다 해버려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중요하게 밑줄 긋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그동안에는 AI 서버 시장에 엔비디아 거의 독점이었잖아요. 근데 ASIC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8%에까지 이를 것이라고 해놨거든요. 올해입니다, 올해. 그러면 아직까지도 뭐 70% 이상이 여전히 엔비디아의 GPU, AMD의 GPU를 중심으로 하는 AI 서버 시장이 여전히 70% 넘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 독점력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거의 30% 가까이 내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죠? 자, 그 다음 기사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 뭐 6천조가 넘어가고 그리고 계속 60%씩 증가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돈을 결국은 누가 그 이익의 대부분의 돈을 누가 주는 거냐라고 보면 그 빅테크들이 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빅테크들이 그런 어마무시한 돈을 계속 엔비디아한테 퍼주나? 틀림없이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대체제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대체제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는데 그 대체제 개념으로 지금 브로드컴과 또 공동 개발해서 이런 AI 자체 칩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AI 칩을 만든 게 엔비디아 GPU를 이용한 AI 서버보다도 얼마나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지 그게 앞으로 검증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기사는 2차전지 광풍 귀환, 에코프로 급반 등의 본전 탈출 행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분은 누구시죠? 킴벌 비르디? 킴벌 비르디 에코프로 유럽 법인장이 최근 열린 에코프로 전략 설명회 행사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3원계 배터리 경쟁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저번에 한번 본 것 같기도 하네. 코스닥 지수가 26년 만에 1100선을 돌파하는 등 코스닥 지수입니다. 증시 전반에 훈풍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때 2차전지 광풍의 상징으로 꼽혔던 에코프로 계열사 주가가 가파르게 반등하고 있다. 23년 고점에 물린 뒤 장기간 손실을 감내해온 개인 투자자들은 드디어 본전을 찾았다며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인데 그래요? 본전 됐나요? 에코프로 주가가 17만 2,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연초 이후 에코프로 주가 상승률은 90%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 90%가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10만 원이 2만 원이 됐다가 2만 원이 4만 원 되면 우와 100% 오른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고점 대비는 마이너스 60%인데 최근 주가 급등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전고체 배터리 등 신사업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영향으로 풀이되고요.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른 수혜 기대감과 함께 연초 증시의 주요 테마인
로봇 관련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고요. 에코프로 그룹은 2차 전지 수직 계열화를 구축하고 있는데 핵심 계열사인 에코프로 BM은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전구체를 제조합니다. 에코프로 HN은 친환경 솔루션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로봇 시장 확대는 에코프로 그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국내 2차 전지 업계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LFP 배터리에 밀렸지만 로봇 분야에서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삼원계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차익 실현도 본격화하는 양상인데 최근 일주일 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순매도 1위 종목은 에코프로로 9,11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고요. 같은 기간 에코프로 BM도 5,338억 순매도로 개인 순매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최근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했지만 여전히 손실 구간에 머물러 있는 투자자도 적지 않은데 에코프로 투자자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에코프로 투자자 6만 한 7천 명 가운데 손실 투자자 비율은 22.59%로 집계됐고요. 에코프로 BM의 경우는 전체 투자자 7만 700명 중에서 평균 수익률은 3.49%에 불과했고 손실 투자자 비율은 무려 57%에 달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55%, 에코프로 HN이 88.86. 이게 그때 상장되면서 그죠? 다른 계열사도 투자자 절반 이상이 손실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가는 중장기적으로 로봇 시장 성장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강동진 현대차 증권연구원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장기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연간 10억대 판매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 휴머노이드용 추가 배터리 수요까지 고려하면 자동차 시장이 완전히 전동화됐을 때보다 더 큰 배터리 수요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연간 10억대가 판매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7천만 대에서 8천만 대 그렇게 팔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연간 로봇이 10억대가 팔린다. 한 가정당 로봇이 하나가 있는 시절이 한 얼마 만에 도래할까요? 한 가정에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씩 갖고 있는 거의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네, 빨리 오면 5년? 근데 한 가정에 보통 우리가 자동차 한 대 또는 자동차 2대 요즘 세컨카까지 해가지고 2대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자동차가 7, 8천만 대가 팔리는데 한 해에 10억대가 팔린다고요? 그거는 한 15년에서 20년 뒤가 아닐까요? 15년에서 20년 뒤. 그러면 아빠가 데리고 다니는 로봇 있고 엄마가 데리고 다니는 로봇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이가 나도 내 로봇 하나 사줘 해가지고 애들이 데리고 다니는 로봇 하나 있고 그게 로봇 강아지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여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돼 있으니까 한 해 10억대. 이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 덮친 AI 공포에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졌는데요. AI 기술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익 모델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였고요. 나스닥이 한 1.43% 빠졌습니다. AI 모델이 기존 소프트웨어 시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커지면서 주요 소프트웨어 업체와 데이터와 리서치 서비스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엔스로픽이 최근 공개한 AI 자동화 도구 이 클로드 코워크가 소프트웨어 업무 영역을 빠르게 잠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지금 업체인 이 세일즈포스 아예 이 세일즈포스는 저거 티커명이 CRM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인투이트가 10% 빠졌고 코그니전트 테크놀로지가 10%, 서비스나우도 6.97, 한 7%, 어도비도 7.3 이렇게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큰 폭의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여행 예약 플랫폼 익스피디아는 15%나 급락을 했네요. 여행 예약 이런 것도 아마 이제 AI가 나오면 AI로 내가 이번에 이탈리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이태리 여행 스케줄 짜줘 하면 쭉 짜준다 했잖아요. 어디 가보고 그러면 관련된 여행 사이트 여행 뭐 그런 계약하는 거 거기서 바로 또 계약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런 여행 예약 플랫폼 이런 것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 및 리서치 기업들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팩트셋 리서치가 10.5, S&P 글로벌도 11% 등 두 자릿수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요즘 이런 주식 관련 데이터 오늘 아침에도 우리 후미대장 대인춘풍님께서 과거 제가 그랬잖아요. 삼성전자가 11% 이렇게 오른 적은 금융위기라 그 다음에 뭐 IMF 때라든지 근데 IMF 때 그때는 주가 변동률이 그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니었을 거고 2008년 금융위기 아니면 코로나 때 그때 말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했더니 바로 찾아주셨어요. 삼성전자가 11% 오른 탑3 첫 번째가 2008년 10월 30날 통화 수합 있고 나서 그 다음날 급등을 했고 그리고 2위가 2번이었었고요. 2월 3일 그리고 3위가 2020년 코로나 때 3월 20날 그때도 3월 19일이 통화 수합이었던 것 같은데 19일 있고 그 다음에 또 10% 가까이 상승을 한 그렇게 1, 2, 3등을 바로 제미나이 통해 가지고 딱 찾아서 딱 올려주셨잖아요. 안 그러면 그거 데이터 어디 한번 찾아봐 하면 뭐 블룸버그 지금 400만 원씩 주고 쓰고 있는데 블룸버그 들어가서 조회하든지 아니면 여러 이런 팩트 세트라든지 뭐 여러 유료 기관들 통해서 막 알아보거나 해야 되는데 다 이 AI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들 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온 이 사모펀드 업계 역시 위험 노출 우려가 제기되면서 동반 급락했고요. RS 매니지먼트 10%, 블루아울 캐피탈 9.76, KKR 9.7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고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블랙스톤도 4% 이상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도 2.8%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 계속 빠지네요. 2.88 아마존도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AI 데이터 기업인 팔란티어는 전날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6.85 상승을 했고요. 월마트는 2.9 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라일리 웰스의 아트 호건 수석 시장 전략가는 로이터 통신에다가 AI 발전으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기업으로 분류되는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하락 목록에 대거 포함이 됐고요.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피지컬 AI에서 AI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면서 AI를 이용해서 너무 비용 절감이 되고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올라간 반면에 이 AI 때문에 그동안에 기득권을 누려오던 회사는 소위 말해서 AI가 디스럽터 파괴자라면 디스럽티드 되는 파괴되는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거죠.
주식 투자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발명이 됐을 때 우리가 제일 빨리 파악해야 되는 게 뭐가 파괴가 되는가. 그거부터 빨리 분석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코스피 최대 7,500 간다. 이런 기사 자꾸만 나오면 안 되는데 JP모건이 추천한 이 분야 어디길래 기자분이 이렇게 추측을 한 게 아니라 JP모건에서 이렇게 목표를 대폭 상향했네요. 반도체 실적 호조와 산업 전반의 이익 체력 강화,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맞물린 결과이고요. 자, 전날 2일날 보고서를 냈는데요. 코스피 기본 목표치를 6,000,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7,500으로 제시했습니다. 기본 목표치는 6,000인데 강세 시나리오 좀 더 강해지면 7,500까지도 갈 수 있다 이거네요. 지난해 세계 주요 시장 중 최고 성과를 낸 한국 증시 강세는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면서 코스피 5천 안착은 과열이 아닌 구조적 강세장 초입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구조적 강세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승장 핵심 동력으로는 반도체를 지목했는데 지난해 9월 이후 지수 상승분의 60%가 전자와 하이닉스의 몫입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에 따른 현물가 강세가 지속되는 만큼 두 기업의 올해 EPS가 시장 컨센서스 40%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주가 역시 현 수준 대비해서 45에서 50%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비반도체 부문 실적 개선세도 뚜렷한데 최근 6개월간 MSCI 한국 지수의 2026년 EPS 컨센서스는 60% 상향됐고요. 기술이 130%, 산업재가 25%, 섹터가 이를 주도했습니다. 방산, 조선, 전력기기, 건설 등은 수주잔고 증가에 힘입어 최근 2년 유지해온 30%대 성장률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수급 여건도 긍정적인데 지수가 작년 4월 이후 2배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입은 미미하고 헤지펀드는 오히려 공매도를 늘려놨군요. 국내 기관은 배분 한도 그리고 개인은 미국 주식 쏠림으로 참여가 제한적이었는데 JP모건은 세제 혜택 등이 개인 투자자의 국내 복귀 단초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배구조 개혁은 실행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자사주 의무 소각을 포함한 상법 개정 가능성, 그리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주주 환원책 발표, 2에서 3월 행동주의 펀드 활동 재개,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등이 촉매제로 꼽힙니다. JP모건은 과거 아시아 시장에 대한 긍정 전망 국면이 평균 7년 지속된 반면에 한국은 진입 1년도 안 됐다면서 비중 확대를 권고했고요. 유망 테마로는 일단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장기 성장 산업인 방산, 조선, 전력, 조방원이다, 그죠? 지배구조 수혜주, 여기에 지주하고 금융을 제시를 했군요. 과거 아시아 시장은 7년이었는데 한국은 이제 진입했다. 그리고 지배구조 개혁 실행 단계로 진입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꺼려왔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리포트에도 나오지만 6천 정도가 기본 목표치고요. 좀 더 강해지면 7,500까지도 간다.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7,500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갈 때 좀 확 당겨놓고 7,500에서 한 5,0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그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 화고에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